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살짜리 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은 매일 밤 할아버지와 자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죠. 모두가 할아버지와 손녀의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32살입니다. 남편과 결혼의 시댁에 들어와 산지는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조용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고 시아버님 박기태, 시어머님 김여사, 남편 민준, 그리고 3살 배기 딸 서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댁의 엄격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저희 딸 서아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활발하고 똑 부러지지만 밤만 되면 칭얼거리며 울기일수였고 꼭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야만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여러 번 당황하곤 했습니다. 서아가 2살 때부터였을까요? 밤이 되면 을의 시아버님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재우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곁에만 누우면 아이는 울기는커녕 아주 얌전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특별히 따르는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제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던 아이가 시아버님이 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는 할아버지와 자겠다며 졸라댔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애가 할아버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업어 키웠으니 그럴 만도 하지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런가 싶다가도 마음속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음 먹고 서아를 제 방에서 재우려 방문을 잠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목이 쉴 때까지 울며 문을 열어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자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아는 시아버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꼭 안겼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제 딸은 할아버지 곁에서만 평온을 찾는 걸까? 남편은 제게 그냥 할아버지 냄새에 익숙해서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몇 번이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서아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고 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제잘거리기 좋아하던 아이가 밤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려 지쳐있던 저는 서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숨이 넘어가라 울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손님 접대 때문에 아직 귀가 전이었고 시어머님은 두통이 심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서아를 시아버님 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저를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 온 집안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저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아버님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수면 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망설였지만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시아버님 품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을 멎게 한 것은 바로 아버님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긴장된 눈빛. 아버님은 제가 밖에 서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방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저 손녀를 재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꽉 경직된 표정으로 아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의심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떨리고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금 본 장면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왜 내 딸은 할아버지 곁에서만 잠들 수 있을까? 왜 아버님은 그런 기이한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니 제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제 모든 말은 가족을 파탄내고 저를 정신 나간 며느리로 만들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붉어진 눈시울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며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은 보호받아야 하고 엄마인 저는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 방에서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영상이 가위처럼 저를 짓눌러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엇보다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때 당장 뛰어들어가 따지지 않았을까 자책하다가도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증거도 없이 내 딸 서아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조용히 시아버님을 관찰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씀하셨고 다정하게 서아에게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곁에서 얌전히 밥을 먹으며 이따금 할아버지를 보고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버님의 모든 손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남편 편이었고 그 날카로운 눈초리 때문에 제가 입을 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비추면 틀림없이 망상에 빠져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는 며느리라며 온갖 욕을 퍼부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일상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바쁜 척하며 서아를 시아버님과 재우고는 문 밖에서 엿들었지만 아버님은 매우 경계심이 강한 듯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방 안의 불이 갑자기 꺼지고 아가, 착하지.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어서 자거라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엿보았지만 시아버님은 등을 돌린 채 서아를 품에 안고 있어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울지도 뒤척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분명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흘째 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친구였던 지연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지연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해. 내 감정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걱정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만이 서아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집의 모든 것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저는 지연이가 보내준 초소형 카메라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원래대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날이 밝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화면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방 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서아를 팔베개하고 얌전히 잠든 모습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끈기 있게 영상을 빨리 감았습니다. 자정 무렵 시아버님이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조용히 손을 들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아이를 가슴에 바싹 끌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은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출장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스쳐보기만 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지연이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만약 이 일이 탄로 나면 시아버님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영상만으로는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서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화면 앞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희미한 불빛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서아의 뺨을 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얼굴을 바싹대고 무언가 속삭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키면서 가정을 파탄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성과 모성애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 시아버님의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옆방으로 달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서아를 안아 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다시는 딸을 할아버지와 재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라도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몰래 서아를 제 방으로 데려온 후 저는 다시는 아이를 시아버님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서아는 제 품에서 얌전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보는 시아버님의 눈빛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미간을 찌푸리고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시어머님이 즉시 물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어젯밤엔 왜 애를 데려간 거니? 할아버지랑 잘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소란을 피우고 서아 성격 알잖니? 할아버지랑 떨어지면 밤새 올 텐데 그럼 온 식구 잠다 설친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서아가 밤에 자주 놀라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건강은 무슨. 할아버지가 애를 업어 키웠는데 설마 할아버지가 손녀를 해치기라도 하겠니? 내 생각은 꼭 집안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은근히 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아를 제 곁에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아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제 방으로 온 후부터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낮에는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밤만 되면 짜증을 내며 제게서 떨어지지 않고 할아버지 방에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웠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저 익숙한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서아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어서 식구들이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시아버님이 방에서 뛰쳐나와 문 밖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애를 이리 보내거라. 저렇게 울게 놔두면 애가 어떻게 견디겠니? 네가 애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제부터 서아는 저희 부부랑 잘 거예요. 시아버님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남편 앞이라 그런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 아버님의 눈빛은 뼛속까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버지가 서아를 예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게 뭐 어때서? 매일 밤 이렇게 울게 놔두는 게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남편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나는 엄마야.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민주는 저를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 곁에 누워 아이가 훌쩍이다 잠드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온 가족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여기서 물러서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저는 비밀 카메라를 여러 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아버님 방뿐만 아니라 복도와 뒷마당에도요. 저는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발걸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저희 부부의 방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몇 분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그 모습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던 걸까? 왜 한밤중에 제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영상을 지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지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 당장 서아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해. 큰일 나기 전에.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면 온 집안이 나를 가족 파탄낸 나쁜 년으로 몰 거란 걸. 민준이는 절대 날 믿지 않을 거야.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증거는 나중에 더 찾을 수 있지만 아이의 안전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지현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찢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서아를 재우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님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왜 기어코 애를 내 곁에 두려는 게야? 이 아비를 무시하는 거냐? 저는 서아를 꽉 껴안았고 겁에 질린 아이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전 서아 엄마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시아버님이 한 걸음 다가서며 험악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집안의 정을 갈라놓고 있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랑 손녀 사이 좋다고 칭찬하는 거 몰라. 네가 이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게냐. 고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민준이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는 그냥 서아를 예뻐하시는 것뿐인데 당신은 꼭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가잖아. 나 정말 못 참겠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배신감만 느껴졌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진다 해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그날 밤의 격한 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시아버님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효막심한 며느리라느니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를 이간질한다느니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대신 제가 서아를 꽉 껴안을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고집불통 안에 없는 일을 만들어내 부자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밤중에 일어나 제 방문 앞에 서성이거나 심지어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기까지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오, 모두가 외출했을 때 저는 조용히 최신 녹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몸을 숙여 서아에게 얼굴을 바싹대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고 기이했으며 아이는 아무 반응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을 본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당장 행동해야 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마. 너무 위험해. 계속 그 집에 서아를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혼자서 온 가족과 맞서고 있어. 민준이도 날 믿지 않아. 이걸 공개하면 그들은 나를 물어뜯으려 들 거야. 서아는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오늘 밤 당장 애를 데리고 나오겠어. 나쁜 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아. 지연이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돈도 기댈 곳도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남는다면 하루하루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을 조용히 베란다로 불러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남항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집안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야. 정말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내가 녹화한 영상이 있어. 당신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녹화 영상? 당신 집안에 카메라 설치했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난 그냥 우리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그랬어. 제발 보고 나서 판단해줘. 하지만 민주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당신도 알잖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야. 쓸데없는 의심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안고 잠들어 있는데 시아버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왜 할아버지를 피하는 게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방으로 쳐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언제까지 이렇게 난리를 피울 거니? 밤마다 애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니 아버님도 잠을 설치시잖니.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아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에요. 누구와도 맞서려는 뜻은 없어요. 시어머님은 비웃었습니다. 안전? 내 생각엔 아버님이 위험하다는 거니. 수진아, 말 조심해라. 너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저는 시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맨 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예요. 제 딸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아를 제 곁에서 떼어놓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님의 눈에 증오가 서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은밀한 곳에 서아가 자는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저와 제 딸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거의 쓰러지게 만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새벽 2시경 시아버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서아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제가 문을 안에서 잠가 두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멈춰 서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이상 저와 제 딸은 이제 더욱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본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딸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저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저를 보는 시아버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인자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경계심과 저기가 숨어 있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님이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집안에다 기계까지 들여놓고 서로를 감시한다니. 정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려 밥알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즉시 의심의 눈초리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서 누가 누굴 감시라도 한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릴 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재빨리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민준도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설마 집에 이상한 거 설치한 건 아니지?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궁지에 몰릴 것이고 부인하면 시아버님이 증거를 찾아낼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딸을 안고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영상들을 외부로 빼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데이터를 작은 USB에 복사해서 외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방에서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찾으며 칭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를 믿어야 해. 엄마만이 너를 지킬 수 있어.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하지만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다오. 아비가 손녀 얼굴 한 번만 보려고 그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꽉 껴안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겁에 질린 서아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노크 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은 온 가족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똑똑히 말아마. 언제까지 애를 그렇게 끼고 돌 셈이냐. 애는 밤새 울고 아버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고 온 집안이 엉망이야.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 셈이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서아가 평안하길 바랄 뿐이에요.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님은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양심, 위선 떨지 마라. 너는 지금 온 가족 앞에서 아버님을 무시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너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는 거 몰라? 남편 민주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가지고 지연이에게 갔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현이를 만나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지현아, 이거 좀 맡아줘.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알려줘. 나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지현이는 저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힘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친구의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수면 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침대 바로 옆에 앉아 서아가 누워있는 이불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언제까지 이 아비에게 반항할 셈이냐. 아비는 그저 손녀를 예뻐할 뿐인데 네가 나쁜 놈으로 모는구나. 참으로 악독하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제 딸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소란에 온 가족이 깨어났습니다. 남편 민준이 달려와 저를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당신 미쳤어?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해? 아버지는 그냥 서아 옆에 앉아 계셨을 뿐인데 꼭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눈이 멀어야 진실을 보게 될까? 내가 우리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당신은 정말 서아 아빠 맞아?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수진아, 당신 이혼하고 싶은 거지? 계속 아버지를 의심할 거면 우리 같이 못 살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협박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댈 곳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길은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딸을 위험에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 가족 전체와 맞서 싸우거나 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의 격렬한 대치 이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서아를 안고 아이의 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인내심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고 시어머님은 공공연히 저를 비난했으며 남편 민주는 이혼까지 언급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제 딸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맡긴 USB는 저의 부적과도 같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만한 더 선명한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몰래 작은 카메라를 하나 더 사서 서아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 안에 숨겼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그 인형을 안고 잤고 이것이야말로 시아버님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기록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를 제 옆에 눕혔습니다. 곰인형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3시경 제 예상대로 방문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시아버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자는 척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침대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의 거칠고 가쁜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서아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아가 몸을 뒤척이며 저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시아버님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살짝 눈을 떠 그의 눈에 스치는 분노와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열어 곰인형의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아이에게 바싹 다가선 시아버님의 모습, 그의 기이한 눈빛, 그리고 이불 위에서 망설이는 그의 손. 저는 울면서도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영상을 본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이걸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당장 서아 데리고 나와. 망설이지 마.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무서워. 민준이는 날 믿지 않을 거고 온 가족이 나를 비난할 거야. 난 모든 걸 잃게 되는 걸까? 지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아. 하지만 서아는 안 돼. 아이는 네가 지켜야 해. 강해져야 해. 지연이의 말은 저를 강하게 채찍질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사실을 공개하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어떻게든 부인하고 오히려 저에게 덫을 놓았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습니다. 제게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기회, 결정적인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긴장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억지로 웃으며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친척들이 집에 모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진실을 보여준다면 시아버님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저를 집어삼킬 듯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밖으로 나왔지만 제 방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경계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꽉 껴안고 제삿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시아버님은 손녀를 끔찍이 아끼는 좋은 할아버지라고 칭찬했고 제가 유난스럽게 아이를 할아버지에게서 떼어놓는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모든 모욕을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집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후에 제가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고 시어머님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중앙에 있는 TV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아버님, 아이에게 바싹 다가선 그의 기이한 눈빛, 이불 위로 뻗어지는 그의 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과 충격의 찬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건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손녀가 예뻐서 그런 것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남편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딸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거실은 끔찍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가쁜 숨소리와 차마 크게 말하지 못하는 수군거림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몸을 숙여 서아의 몸 위로 손을 뻗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눈을 의심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평생 당신 곁에서 살면서 당신이 친손녀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아이가 예뻐서 그런 거야.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 오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은 겁에 질린 듯 자기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남편 민주는 집 중앙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과 저 그리고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눈앞의 진실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고 목이 메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절망 속에서 외쳤던 진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누명을 씌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누가 이 아이를 이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통곡하며 남편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을 망신시켰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시아버님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저 아이가 잘 자길 바랐을 뿐이야. 나쁜 뜻은 없었다고. 하지만 말을 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변명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준이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그러셨어요? 왜 당신의 친손녀에게 그런 짓을 하셨냐고요? 온 집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지만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도 이런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제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딸이 이 집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다. 더 이상 저 사람을 아이 곁에 두어서는 안 돼. 이 일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장면을 보니 정말 끔찍하군.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고 형님 남편인데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야.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친척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을 본단 말인가. 민준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악몽 같아. 저는 목이 메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소문이 퍼지지 않게 조용히 덮으라고 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지만 모두가 시아버님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구석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분노, 증오,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오늘 일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어머님은 흐느껴 울었으며 시아버님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머무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아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끔찍한 날들을 겪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마가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제삿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숨막히는 침묵과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서아를 안고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광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파렴치한 얼굴, 시어머님의 처절한 통곡, 그리고 남편의 무너져 내리는 눈빛.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루도 이 집에 아이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시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민주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방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안고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내일 엄마가 너를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할게. 이제 더는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지 않아도 돼. 넌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계획은 곧바로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애 데리고 어디 갈 생각이면 솔직히 말해. 숨기지 말고 친척들 앞에서 이 집안 망신시킨 걸로 끝날 줄 알아? 서아는 절대 데리고 나갈 생각 마. 이 집의 핏줄이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침묵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손녀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서아의 친엄마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데리고 나갈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아이가 공포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님은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 네가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애가 숨 넘어가게 우는데 넌 그걸 끌어안고 있기만 하잖아. 온 동네에 물어봐. 우리 서아처럼 할아버지 따르는 애가 있는지. 네가 애랑 할아버지 사이를 막는 거야. 네가 더 악독한 년이야. 저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악독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상상도 못할 일들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네가 감히 서아를 데리고 나가려면 내 시체부터 밟고 가라. 집안의 공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구석의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저를 쏘아보는 그의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체할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몰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가 더 이상 제 기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서아를 안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으로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애 데리고 어디 가는 게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님이 손전등을 든 채 불타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시아버님도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민준도 잠들지 않은 채 복잡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더 꽉 껴안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목숨을 걸고 서아를 지킬 거예요. 제발 막지 마세요. 시어머님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안 돼. 얜 이 집안 핏줄이야. 절대 데려갈 수 없어.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남으면 서아는 평생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때 민준이 다가와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내가 당신을 믿지 않은 건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서아를 데리고 가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한때 가득했던 사랑은 이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다고?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견뎠을까? 당신은 알아?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당신은 서아를 운명에 내버려뒀을 거야.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만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 저는 반드시 서아를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누가 막는다면 아이를 버려두고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맹세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아가 잠에서 깨어 제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여기 있기 싫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님은 휘청거렸고 시아버님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이 황급히 따라오려 했지만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님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네가 오늘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모든 것을 끊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님의 절규와 시아버님의 죽음 같은 침묵을 뒤로하고 서아를 안고 달렸습니다. 발걸음은 엉망이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시골길 위로 은색 달빛만이 외로운 두 모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서아의 흐느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집이라 불리던 곳을 떠나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서아를 데리고 읍내의 작은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늦은 밤 그곳은 첫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쓰러져 잠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품에 꼭 안고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가진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며칠을 버티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시아버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첫 차가 출발하자 저는 서아를 안고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저는 목이 메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엄마랑 너만 있는 곳으로. 버스는 시골의 희미한 불빛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과 함께했던
수많은 세월과 추억이 이제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하고 값싼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눅눅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구했고 아이를 돌보며 한 푼 두 푼 아껴 생활했습니다.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적어도 딸이 더 이상 그 끔찍한 눈빛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길의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았고 돌아보면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를 재우고 있는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나 민준이야.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방을 둘러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애 데리고 나와서 고생할 생각이야?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당신이랑 서아 지켜줄게. 아버지가 다시는 아무 짓도 못하게 할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해? 내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 당신은 등 돌렸잖아.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겠어? 지켜주겠다고? 당신이 나를 믿기는 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모든 게 밝혀졌을 때 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 제발 기회를 줘. 이제는 당신과 서아 편에 설게. 남편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의 모든 벽, 모든 구석이 나에게는 악몽이에요. 서아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일어서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가고 싶다면 막지 않을게. 하지만 가끔이라도 서아를 보게 해줘. 아빠 노릇이라도 하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역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의 길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서아를 그 집으로 다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녀간 후 시어머님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내 손녀 데리고 어디 갔어? 이 불효 막심한 년,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내 손녀 당장 내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서아를 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시어머님의 욕설과 통곡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수진아. 넌 절대 못 벗어나. 서아는 이 집안 핏줄이야. 네가 감히 훔쳐갈 생각 마. 그 말을 들은 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딸아,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엄마가 너와 끝까지 함께 갈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거고 너는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낼 거야. 엄마가 약속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 잠든 아이의 천진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 세상과 맞서 싸우더라도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후 저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동정했지만 어떤 이는 제가 시아버지를 모함한 불효막심한 며느리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아의 평온만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아이를 지켜줄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 후, 저는 지연이에게 서아를 잠시 맡기고 조용히 지역 여성인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아가 할아버지와만 자려 했던 일부터 제가 녹화한 영상까지 전부 다. 상담사분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저희 센터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려 왔던 시간 끝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댁을 고소하면 그들은 저를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든 저를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엄마가 일어설게.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형사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숨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님이 월세방으로 찾아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네가 감히 내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해 경찰까지 끌어들여. 네가 이 집안을 아주 끝장내려는구나. 너 같은 악독한 년은 처음 본다. 그녀는 제 품에서 서아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경찰에 넘겼어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셔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핏기 없는 얼굴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당신 며느리가 우리 집안 다 죽이네. 그녀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또다시 몰려나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버지는 이제 무슨 낯으로 살아? 내 생각은 안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딸은, 당신은 내 딸이 당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침묵했다면 서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민준 씨.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를 고소하는 건 모든 걸 망치는 거야. 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지친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시아버님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동정했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아이를 뺏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욕했습니다. 저는 그 날카로운 말들에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지만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딸을 보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음식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흔들리면 안 돼. 네가 선택한 길이야. 절대 돌아보지 마. 정의는 네 편일 거야. 너는 서아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서아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안고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딸아,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걸 알아. 하지만 엄마는 믿어. 언젠가 빛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 모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거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댁이 이렇게 큰 구설수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제가 배짱이 두둑하다 못해 시아버지를 경찰에 넘긴 천하의 몹쓸 며느리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아를 끌어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제 월세방으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들을 제출하고 끔찍했던 밤들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법은 당신과 당신 딸을 보호할 겁니다. 대질신문도 진행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벌여야 할 끔찍한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경찰서에 소환되던 날 동네는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많은 이들이 저를 힐난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영감, 나는 당신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어요. 저 며느리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남편 민주는 헬쑥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를 한번 힐끗 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진실과 혈연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아버님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저 손녀를 예뻐해서 재워주려 했을 뿐이며 모든 영상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다른 사람을 흔들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역겨운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습니까? 저는 즉시 지연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밤중에 걸었던 전화들, 그리고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USB를 맡겼던 사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지연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 남편은 절대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며느리가 덫을 놓은 거라고요. 아이를 뺏으려고 집안을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여자예요. 저는
시어머님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덫을 놓았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왜 온 동네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견뎌야 하나요?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사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대제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서아의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에게 매달려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눈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후 며칠간 경찰은 이웃과 친척들을 상대로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님이 밤마다 서아를 안고 들어갔고 아이가 할아버지 곁에서만 잠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아버님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증언들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고 시아버님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편 남편 민주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헬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어. 한쪽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다른 한쪽은 내 아내와 딸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약속할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과 서아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할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고뇌를 이해했지만 저와 서아가 겪은 고통은 그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외로움과 쓴맛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월세방에서 서아를 안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였습니다. 수진 씨,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소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댁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평화롭게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앞길이 폭풍우 같더라도 엄마가 너와 함께 갈게. 우리는 빛을 찾을 거야. 창밖에서는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소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제 딸의 고통이 망상으로 치부되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 마을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 집집마다 골목마다 수군거림이 가득 찼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적었고 의심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망측한 짓이야? 또 다른 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애 뺏으려고 꾸민 짓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세상에 영상 같은 걸 어떻게 믿어? 그 악의적인 말들은 망치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마치 온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시아버지를 모함한 파렴치한 여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옆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3살 배기 딸 서아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집부터 이웃집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제가 불효막심한 거짓말쟁이이며 자기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제 월세방 문 앞에서 울부짖고 문을 두드리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딸을 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저를 갈갈이 찢어놓을 준비가 된 적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문 밖에서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알아?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고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했어. 나는 그 사이에 끼어서 찢어질 것 같아. 그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있어주면 안 될까?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집안의 명예 따위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딸은? 당신은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침묵하면 그건 내 손으로 딸을 다시 그 죄악의 소굴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에게 아직 저와 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를 향한 혈연의 끈이 그를 단단히 묶어 결코 끊어낼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질 신문날 저는 서아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이는 제 등 뒤에 숨어 동그란 눈으로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아버님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모두에게 자신은 그저 손녀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고민형 속 카메라 영상을 틀었을 때 아이에게 바싹 다가선 그의 모습, 이불 위를 떨며 헤매던 그의 손이 화면에 나타나자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주먹을 꽉 쥔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불을 덮어주려고. 그게 다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고 누구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님은 실신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영감.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망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광경을 보니 제 마음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산산조각 난 것은 아팠지만 마침내 진실이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대질 신문을 마치고 서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가 자꾸 나를 찾아? 나 무서워, 엄마.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서아야, 이제 아무도 너를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을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압력을 가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저를 매장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혼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야기를 꾸몄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병에 걸려 망상에 시달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어깨에 기대어 울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랄한 말로 나를 생매장하려 해.
너무 힘들어. 지연이는 저를 꽉 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굳건해야 해. 그들이 너를 더럽히려 할수록 네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야. 정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날 믿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닦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절반 이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안고 잠들며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우리 모녀는 곧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직 많은 고통이 남았지만 빛이 가까워지고 있어. 엄마만 믿으면 돼.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서아를 품에 안고 수많은 시선 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원 앞은 친척과 이웃,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한 세상에 보기 드문, 심지어는 폐륜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숙이고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아, 무너지면 안 돼.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야.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깊게 팬 눈, 한때의 완고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있다금, 영감,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줬어요? 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 민주는 구석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깍지 낀 두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방으로 들어서는 시아버님, 그의 이상한 눈빛, 이불 위를 헤매던 떨리는 손, 그리고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던 모습과 서아의 귓가에 속삭이던 순간까지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해방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녀를 예뻐했을 뿐입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소녀를 예뻐하는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지 않으며 그런 기이한 눈빛과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증인, 데이터, 그리고 아이 친모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질문의 요지에 맞게 대답하시오. 영상에 나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아버님은 할 말을 잃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판사의 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행위에 법적 책임이 따르며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통곡했습니다. 영감, 왜 그랬어요? 당신이 이 집안을 다 죽였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어떤 이는 저를 동정과 책망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남편 민준이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시아버님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저를 믿지 않았던 것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붕괴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한 남자가 추악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기소 내용과 논쟁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 오는 고통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난 것은 아팠지만 정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판사가 시아버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추가 조사를 명하자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남편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집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지연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네가 해냈어. 서아를 구한 거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친구의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멀다는 것을,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월세방에 앉아 잠든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문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오늘 우리 모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어.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가 진짜 빛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만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은 구름이 잔뜩 낀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수개월간의 싸움 끝에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님은 백발이 성성한 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완고함 대신 피로와 패배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뒷좌석에 앉아 저와 딸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통해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님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감,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남편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거의 울부짖듯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인해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발기태에게 법에 명시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다. 이는 어떤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이다. 그 말은 모든 죄악에 대한 조종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아버님이 끌려나가며 저와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증오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죗값을 치렀고 제 딸은 보호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남편 민주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이제 저와 시댁을 잇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 저와 서아는 작은 월세방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더 이상 밤의 공포는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았습니다. 서아는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남편 민준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서아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깨진 신뢰와 깊은 상처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망 없이 조용히 이별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친척들의 발길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녀 역시 진실을 덮는 것이 마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종종 잠든 서아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엄마라도 자식이 위협받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할 시간들을 견뎌냈고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구석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칠 때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고 믿음을 잃었지만 제 딸과 딸의 평온한 유년 시절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아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햇살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저는 계속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희망인 서아가 있으니까요. 저는 어두웠던 과거를 닫고 증오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진실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석양 아래서 천진하게 웃는 서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고통과 상실이 결국 이 아이의 평온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